지방간 말로만 위험하다 위험하다 들었지 왜 지방간을 간이 보내는 옐로 카드라고 하는지 오늘 알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뭐 간은 침묵의 장기다. 많이 아플 때까지 별 증상이 없다.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어떤 증상으로 좀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 건 안 될까요? 그래서 이 염지의 제왕 공식 차트 요정인 제가 이 공식 아닙니까? 비공식? 아니 공식이에요. 네. 그래요? 공식 차트 요정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 건강 체크하는 법 알려드릴 텐데요. 내 몸을 보면은 간 건강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오른쪽 네모 통증이 있으면 간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고 해요. 오른쪽 어디를? 정답! 간이 배 속에 있으니까 오른쪽 배 통증. 네, 배에 있으니까. 제이슨. 아니 제가 봤을 때 오른쪽 두통. 두통? 네, 아니 연결돼 목까지 있으니까. 올라가. 왜냐면 엄지를 제가 이렇게 녹화하다 보면서 되게 의외의 통증들이 이상하게 또 다른데 발현되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맞아. 자, 배 통증, 머리 통증 뭡니까? 답이 있습니까? 정답은 오른쪽. 정답은 오른쪽 어깨 통증입니다. 어깨? 어깨? 이 완전 의외인데? 어깨는 간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어깨요? 네? 왜 이게 관련이 있는 거죠?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일단은 오영실 씨한테 정답을 드리고 싶어요. 왜? 왜냐하면은 오른쪽 윗배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간 자체가 우측 상복부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의외로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현상을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통증이 느껴지게 되면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이제 척추를 지나서 뇌까지 도달하게 되고 대뇌 피지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뇌에서는 내가 지금 어느 부위에서 통증이 있구나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오른쪽 배에 있는 간에서 느껴지는 통증과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결국에는 같은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만난다. 이렇게 되면은 뇌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간이 아파서 문제가 되는 건지 어깨가 정말 아픈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저희가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제 환자 중에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45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어깨 통증 때문에 저한테 오셨는데 어깨가 전반적으로 아프다. 난 묵직하게 아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뭐 한두 번 정도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침을 놨는데 한 세 번째 오셔서는 별 차도가 없다. 뭐 별 이렇게 뭐 반응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시 좀 얼굴을 보니까 얼굴도 좀 거무튀튀하게 좀 이렇게 누렇게 되어 있고 눈에 있는 흰 동자도 좀 이렇게 누런빛을 좀 띠시는데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내과에 검진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그때 간암으로 진단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유. 아니 간암 와 무섭다. 간암이라고 하면 이제 그 어깨 오른쪽 특히 어깨 통증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네, 맞아. 그게 간이 안 좋아서 나타나는 어깨 통증하고 어깨에 그냥 단순하게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통증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근육이라든지 인대라든지 뼈가 다쳐서 생기는 그런 근골격계 어깨 통증 같은 경우에는 뭐 무리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무거운 짐을 들었다든지 하는 어떤 이벤트가 있는 다음에 이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간이 아파서 생기는 그런 연관통, 반사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어떤 특정 동작에서 아픈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이제 발생하는 어깨 통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오른쪽 어깨 통증이 지속되고 이유를 모르겠다 이러시는 경우에는 이제 간 관련해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또 내 몸을 보면 간 건강을 알 수 있다. 또 살펴볼 수 있는 부위가 어딜까요? 네모가 유난히 붉다. 입술도
빨개진 사람도 있지요. 무릎팍? 아니면 무릎팍. 그치. 보리. 뺨? 볼. 자, 정답은요? 손바닥이 유난히 노란 게 아니고 붉어요? 저는 손이 이렇게 열이 많아가지고 좀 붉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손바닥 하얗지 않아요? 여기 붉어요? 그 핏기가 없는 거. 핏기가 없고. 선배님 너무 빨가신데요? 어머 진짜. 귤 드셨어요? 문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너무 빨간데? 그죠? 저 빨갛죠?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갱년기 여성들은 지금 문제가 많네. 네, 손바닥에 붉기를 보는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붉은 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손바닥 어디가 어떻게 붉어지는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렇게 완전 빨개야 되네. 이 옆이 얼룩덜룩하네요. 간증 같은 느낌처럼. 네, 이제 간 건강을 의심해 볼 때는 부분적인 걸 봐야 되는데 그 붉은 위치가 손바닥은 움푹 들어가 있고 양쪽은 올라와 있는 쪽이죠. 그러니까 그 올라가 있는 쪽이 붉어지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모세혈관이나 이런 혈관들을 확장시키는 게 바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근데 간 기능이 문제가 되면 이 에스트로겐이 과활성이 돼서 조절을 못 해버려서 모세혈관 쪽이 다 붉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은 이렇게 특정 부위만 붉어지는 거는 간에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 조절이 안 돼서 혈관이 확장됐다. 이렇게 의미를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 간 기능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구나. 간이 침묵의 장기인 만큼 말이 없으니까 좀 더 챙겨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간을 좀 더 좋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침묵의 장기 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 바로 공개합니다. 간 건강 지키는 법, 엄지발가락을 눌러라. 엄지발가락이요? 도대체 이 엄지발가락이랑 간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이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 12가지의 경락이 있습니다. 이 경락이라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을 하면 어떤 병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배 아파서 한의원을 갔다 침을 맞으러 갔는데 이제 배에다만 막 침을 놓는 건 아니죠. 아니야, 발가락에 막 가끔 놓는 경우 있어요. 막 두피에다가도 놓고 막. 그렇게 이제 아픈 부위와 좀 다른 부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부위에다 침을 놓는 이유는 경락으로 이어져 있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간과 관련된 경락은 바로 족걸음 간경이라고 하는 경락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엄지발가락의 그 안쪽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음교혈에서 다른 경락과 만나게 되고 또 종아리 안쪽을 타고 올라가서 허벅지 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이 허벅지 안쪽을 타고 쭉 올라가서 옆구리를 타고 들어가서요. 이 갈비뼈의 6번째 갈비뼈 아래쪽에 있는 기문혈까지 이어지는 통로가 바로 족걸음 간경인데요. 길다. 완전 길다. 그러면 간 건강을 지키려면 엄지발가락을 뭐 어떻게 좀 자극해주면 도움이 되는 걸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간을 튼튼하게 만드는 엄지발가락 자극법 배워보겠습니다. 간을 튼튼하게 만드는 엄지발가락 자극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 먼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네, 바로 이겁니다. 뭐지? 네, 테이프인데요. 네, 보통 이제 집에 있는 테이프에다가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쌀을 하나 이렇게 붙여주세요. 쌀이에요? 네, 쌀 알을. 쌀 알이에요. 네. 쌀을 왜 붙이지? 이걸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좀 더 자극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쌀알을 엄지 발가락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 가운데가 있으면 한 가운데에서 약간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발만 까치발을 해줍니다. 발가락 앞쪽은 땅에 닿게 해주시고요. 발바닥만 들어서 이렇게 이제 엄지 발가락 앞쪽으로 힘이 좀 많이 들어가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쌀 한 톨만 붙인 건데도 이게 자극이 좀 웬만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까치발을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단련이 되면은 이제 일어서서 의자를 좀 잡고서 까치발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 엄청 아프진 않은데 신발에 모래 들어온 느낌 있죠? 아하.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의자 잡고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확실히 자극이 더 달라요. 앉았을 때 했을 때보다 무게가 실리니까 훨씬 자극이 있어요. 우리 침하고 소화액하고 이런 게 언제 잘 나올까요? 좀 쉴 때 잘 나오죠. 담즙도 똑같습니다. 소화액처럼 우리가 쉬고 긴장하지 않은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어 있을 때 담즙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또 부교감 신경이 어디에 자극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느냐? 발에다 자극하면 부교감 신경이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발에다 자극해서 부교감 신경 자극해서 담즙 분비 촉진시킨다 하고는 연관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평소 아무 때나 하면 될까요? 언제 하는 게 좋아요? 네,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앉아서 하는 거를 10번을 한 세트로 해서 3세트 해주시고요. 이렇게 서서 하는 것도 10번을 한 세트로 해서 3세트, 그러니까 총 30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동작은 약간 이렇게 까치발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엄지발가락 아래를 자극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엄지발가락의 윗부분을 자극을 해볼 건데요. 이 엄지발가락에는 대돈혈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바로 엄지발톱 뿌리의 안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대돈혈은 간과 연결된 경락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대돈혈을 지압을 해주게 되면 간 건강을 회복하고 또 양기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돈혈은 그러면은 뭐 손톱 같은 걸로 자극해요? 어떻게 자극을 해야 될까요, 선생님? 네, 일단은 다리를 이제 반대쪽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한번 올려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자극을 하는 방법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엄지발톱의 뿌리 부분을 잡고요. 자, 그 다음에는 좌우로 이렇게 비틀듯이, 네, 비트는 것처럼 이렇게 10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누르니까 좀 자극이 있네요. 근데 이거 약간 아픈데요? 그러니까. 정상인 거죠, 선생님? 네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피로감이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눌렀을 때 좀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막 아플 정도로 억지로 한다고 효과가 더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자극이 될 정도로만 잡아서 가볍게 비틀어 주시면 됩니다. 자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긴 하시는데요. 이제 보통은 식사하고 1시간 후에 매일 3번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탄수화물이 이제 보통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합성되는데요. 식후 1시간 정도가 혈당이 가장 높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술 마시고 나서 좀 술을 좀 빨리 깨고 싶을 때 아니면 그 다음날 숙취가 있을 때도 이렇게 자주 해주시게 되면요. 간세포의 회복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